날씨가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급격하게 좀 추워진 감이 없지 않은데 이제 모쪼록 건강에 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이제 가을이랑 겨울 맞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들 이슈는 이제 중간고사를 또 앞두고 있죠. 그리고 1학기 보내고 2학기 첫 시험이기 때문에 또 1학기 때 미처 기대하던 만큼의 성적을 이루지 못했던 아이들은 또 이번 시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아이들 내신 시험 공부하는데 중요한 공부 비법과 관련된 문해력 내용을 오늘 좀 준비해 보았어요. 사실은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한 공부법, 뭐 수능 준비 비문학을 잘 하기 위한 공부법, 이런 차이에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성적이 늘 제자리 걸음일까? 아이가 막 밤을 지새워서 공부를 하는데 왜 늘 좌절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 방법 중에 기억을 하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는 뇌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설명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뿐만 아니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해력 논란 있습니다.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뉴스로 올라오죠. 가장 최근 뉴스로는 이 심심한 사과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작가가 그 팬미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을 됐다라는 안내를 하면서 이제 미처 다 모시지 못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니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죠. 뭐 지금 논리냐, 뭐 사과를 지금 심심하게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또 엉뚱한 피드가 달린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의미와 듣는 사람의 이 받아들이는 의미 간의 간극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한 대학에서 전공 교수님께서 오늘 과제, 이번에 내준 과제는 금일 저녁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라라는 말을 아이들이랑 작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카톡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카톡으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했더니 어떤 한 학생이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교수님 그거 금요일까지라고 하셨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한 데에서 발단된 사건입니다. 교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셨겠죠. 애기들도 아니고 뭐 금일, 뭐 2개월, 뭐 이런 뭐 4달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쓰여지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으셔서 여보게 학생 금일은 오늘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더니 아이가 적반하장으로 더 크게 말을 하죠. 아니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단어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랬다고 하죠. 또 재작년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흘 연휴라는 말을 사흘, 나흘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왜 3일인데 자꾸 사흘이라고 하냐 또 이런 논쟁이 붙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밖에도 뭐 무운을 빈다, 뭐 운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냐, 뭐 고지식은 지식이 많아서 고지식이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교육부에서도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단순히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그 의사소통의 문제 또는 사용되는 어휘의 변화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에 발표된 시안으로 발표된 2022 계속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해력의 심각성의 부분을 고려해서 이 시안에 발표된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과목별로 여러 가지 주요 개정 내용들이 확정 시안은 아니고 이제 초기 시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특히 국어랑 영어에서 보여지는 키워드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에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문해력 논란과 연결 지어져서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처음 국어를 배우고 읽고 쓰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 그 저학년 아이들의 국어 시간을 무려 34시간이나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이슈는 고교의 선택 과목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이거는 고교학점제랑 조금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매체 의사소통 같은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강화된다라는 또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아이들이 지금 이후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교육 그 정보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책이나 텍스트,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을 통한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오픈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내가 써야 할 정보들을 이제 탐색하고 검색하고 걸러내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유효한 정보로 더 창의적으로 재생산해 내는 인재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영어 과목에서도요. 기존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어떤 그 영역별의 역량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분류 방식을 채택했다면 이 분류 체계를 이해, 즉 인풋의 과정과 표현, 즉 아웃풋의 과정으로 덩어리를 크게 좀 나누었다라는 점도 살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이 2022 계속 교육과정의 총론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좀 귀결이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또 나의 학습을 개척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이러한 능력이 이 미래 사회를 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이 주체가 되는 아이들, 이게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해력은요, 앞에서 이제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암기하였다에만 그치는 역량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표현 역량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켜 주는 방식을 취할 때, 이 지식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작년에 큰 이슈가 되면서 방송이 되었던 당신의 문해력에 그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어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서 얘들아 양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고 나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해력 역량은 인풋에 대한 과정이 물론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아웃풋의 과정,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이것을 글로 표현하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과정들의 연습을 충분히 거쳐 보아야지만 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내가 이것을 글로 써서 표현을 하면서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려면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과제이죠. 그 좁게 보자면 학교라는 소셜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치를 검증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시험의 테스트에 나의 생각을 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기억해서 써먹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부 잘하는 자사고 전교 1등의 내신 공부 방법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자, 기억이나 정보나 어떤 사실적인 정보나 지식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풋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까지 전환이 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억의 단계에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 기억입니다. 자, 이 감각 기억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즉 시각적으로나 또는 청각적으로나 또는 촉각적으로나 통해서 뇌에 바로 전달이 돼서 받아들여지는 아주 짧은 기억을 말합니다. 재인식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즉 되뇌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 단기 기억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기억들이에요.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제 다른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와이파이를 저는 늘 찾거든요. 와이파이 찾으시나요? 네, 저는 요금제가 작은 요금제라서 와이파이를 항상 찾아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와이파이가 적혀 있는 메모가 있죠? 그 메모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는 그 단계까지 아주 짧은 시간. 그게 감각 기억이에요. 아, 와이파이 비번이 이것이구나.
또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 주문을 받는 이제 직원이 저희 된장찌개 하나랑 부대찌개 하나 주세요. 그러면 3번 테이블에 된장찌개 하나, 부대찌개 하나 딱 전달하고 바로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 기억은요, 듣거나 본 정보들을 한 1초 정도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최초 단계의 기억. 그냥 인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이 된 정보들을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낯선 장소에서 와이파이 비번을 확인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을 전제로 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작업 기억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작업 기억은요, 말 그대로 처리를 하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처리를 하는 기억은 분명한 목적과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사회 과목에 이번에 뭐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 파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테스트 받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공부한 것을 펼쳐낼 수 있을 만한 기억을 다지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뇌발달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암기, 이해와 암기가 아니라 집중력과 통제력, 그리고 조절력, 어떤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일까지의 모든 뇌의 활동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뇌 활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업 기억을 거친 다음에 바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작업 기억을요,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장기 기억까지 비로소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내신 시험 공부에서는 물론 이 장기 기억까지를 갈 수 있도록 작업 기억을 반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로 지금 수능의 트렌드는요, 아이들의 장기 기억만을 검증하는 시험 방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상황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 기억을 오늘 2가지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신 공부에서 이 작업 기억이 꼭 필요한 이유와 방식. 그리고 또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서 수능 비문학 파트. 시간은 쫓기는데 글도 제대로 다 못 읽었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 이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업 기억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내신 공부에서 이 작업 기억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내신 공부에서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죠.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장기 기억까지 전환이 돼야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출 활동의 반복을 통해서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출 활동의 반복을 위한 작업 기억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원래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었거든요. 이 영상이 사실 그 타 유튜브 채널, 그 공부 방식을 설명하는 다양한 채널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말고 제가 이렇게 페이지 캡처 화면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 학생은요, 자사고 1.1, 내신 1.1. 아직 초등이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이 자사고 내신 1.1의 위용을 체감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 흔히 우리가 좀 편하게 표현하는 씹어 먹는다라는 표현을 해야지만 조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냥 다 1등급을 받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일반 인문계가 아니라 이제 자사고 1.1을 받았던 그 유튜브에서는 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예학과 20학번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여러 과목에서 자신의 공부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벌써 2년 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비문학 공부, 줄글 공부 방법. 여기에서는 문학으로 소개를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작업 기억 훈련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제리 학생은요, 과목별 내신 공부법에서 특히 국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본 틀은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틀은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가장 마지막 단계, 이제 고지에 도달했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냐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언어로 교과서에서 봤던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에서 봤던 풀이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체화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시로 이제 국어 과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줄글을 공부할 때, 국어에서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자, 근데 읽을 때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어요. 자, 시각적으로 교과서를 보고 이 글자에 적힌 글들을 좀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집중을 해서 읽는 과정은 아까 처음에 기억의 3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계, 감각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소리를 내서 쭉쭉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쭉쭉 읽다 보면 대강 얘의 역할이 요 캐릭터가 지금 좀 나쁜 놈이구나. 이 사람이 조금 어쩐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구나. 선한 성향을 가졌구나. 이러한 대략적인 덩어리들, 영어에서는 청크라고 하죠. 이러한 덩어리의 내용들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몰입해서 막 외우려고 막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지 않더라도 쭉 한번 훑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대강의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쭉쭉 저는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제리 학생은 3회를 읽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각 기억으로 들어온 1차적인 감각 정보들은 오래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일부분만 잔존합니다. 그마저도 이제 휘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를 하냐면 작업 기억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제 한 문단씩 자세히 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도 한 문단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글을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얘기를 또 거듭 말을 하죠. 이러한 과정을 할 때에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위의 환경을 좀 고려해야겠지만요. 자, 저는 보통 이렇게 한 문단의 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때에도 소리를 내서 많이 읽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더 집중도 잘 되고 졸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해서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또 바로 음독에 굉장히 좋은 한 가지의 효과이고요. 그래서 일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소리 자꾸 중얼중얼 내서 읽으면 아이가 속독에도 방해가 되고 잘못된 습관이라고 해서 그거 없애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학습을 할 때만큼은요. 이렇게 소리를 좀 내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덜 졸리고 집중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내죠. 영상으로 이걸 보시면 막 이제 읽는 게 나와요. 네, 읽고, 자, 그 다음에 한 문단씩 이제 정리가 끝나면, 읽고 쓰면서 정리가 끝나면 전체 하나의 글에 대한 정리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더듬어가는 과정이겠죠. 자, 1문단 내용 그거였지? 2문단에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됐지? 3문단에 이런 사건이 등장해서 이렇게 글 이야기가 마무리됐었구나. 이 방법은요, 문학에도 적용이 되고 비문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시험 공부에는 모두 다 적용이 돼요. 자, 마지막 인출 과정이 나오죠. 이러한 줄글 공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 반드시 지문을 펼쳐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만의 능력으로, 나만의 언어로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것, 쭉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적어보는 활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듯이 혼자 말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말하듯이 설명을 하면서 하는 공부 방식을
꼭 거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사 비로소 지금까지 한 건 나 혼자만의 공부였잖아요. 나의 방식으로 내가 가진 배경 지식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한 번의 정리가 끝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문단과 문단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문법적인 부분 또는 어떤 특정 문단에서 조금 더 중요했던 가중치 이런 것도 선별해보고 또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다 보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읊어보면요. 조금 더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나 그 비워진 공백들을 또 검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서 지나칠 수 있는 것들까지 함께 정리를 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빠진 거 있죠? 사실 이 제리 학생은요, 이렇게 이 작업 기억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서의 방식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덮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으로 점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내가 정리한 그 요약한 노트들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또 문제풀이에 대한 오답 정리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반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혼자만의 힘, 그리고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표현 방식,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을 먹고 그래 결심했어. 나도 오늘부터 제리처럼 공부를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다양한 지문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부 방식들을 좀 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요. 이 자사고 전교 1등의 내신 공부법 1단계 전체 글을 소리내어 읽되 너무 몰입해서 읽지 말고 이렇게 덩어리로 큰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읽기 방식을 첫 번째 취하여라. 이것이 이제 감각 기억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한 문단씩 이제 뜯어서 구분을 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여라. 그리고 이러한 정리를 마치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회상하는 단계를 거쳐라. 자, 이 단계가 이제 워킹 메모리 단계죠. 작업 기억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에다가도 적어보고 또 적어보기도 할걸요, 아마. 그리고 말로도 설명해보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1등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등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면서 더 설명이 견고해지고 지식의 기억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듣는 청자의 수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하고 생략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말하기를 통해서 이 지식이 더더욱 견고해지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집에서도요, 어머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종알종알 떠드는 것을 아이고, 이제 그만 들어가서 조용히 공부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봤어. 대단하다. 이러한 칭찬들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꾸 더 말하려고 하고요. 자꾸 더 잘 설명하려고 해요. 저희 조카가 어릴 때 약간 좀 산만한 성향이어가지고 뭐에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아이가 이제 문해력이 좋아졌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조카입니다. 새로운 보드게임 설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게임 방식을 몰라서 고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늘 하던 아이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잘못된 게임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던 아이였는데요. 이게 매일 국어를 지금 벌써 한 3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 문장 찾기도 하고 이러죠. 요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놀러 갔을 때 고모 이거 새로 보드게임을 샀는데 게임 방식을 내가 설명해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고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아는 것을 엄마한테 막 설명하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할 때 충분히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작업 기억을 강화시키고 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